국정 소식을 차곡히 모아 한 방에 정리해드리는 나라의 TV 한방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취임 후 최고치인 60%대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은 35.5%를 기록, 취임 후 최저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4일에서 8일 1월 첫 주차 전국 성인 남녀 2,51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재인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36.6%보다 1.1%포인트 줄어든 35.5%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1월 첫 주차 부정평가는 60.9%였습니다. 주간 조사 기준 취임 후 최고치입니다. 또 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보다 4.2%포인트 높은 33.5%로 집계됐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오차 범위 밖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에서 모두 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32.7%, 민주당 29.0%로 양당의 격차는 3.7%포인트였습니다. 부산의 경우 국민의힘 38.8%로 21.3%의 지지율을 보인 민주당과의 격차가 17.5%포인트나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문재인의 지지율이 돼지기름 빠지듯 계속 하락하자 문재인은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볼 요령으로 신년사를 통해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아니, 공급 확대는 3년 반 전 취임 때 시작했어야 할 정책이 아니었던가요? 부동산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초반부터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을 예고했지만 귀쳐닫고 있다가 고작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이미 주택가격은 상승할 만큼 올랐는데 이제서야 최소한 몇 년 걸리는 공급을 확대하겠다니 참 기가 막힙니다. 또 문재인은 신년사에서 2020년 신종감염병이 인류의 생명을 위협했고 일상을 송두리째 바뀌었지만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오히려 빛났다며 우한 코로나 사태에 대처한 K-방역의 성과를 대놓고 자화자찬하면서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코로나를 이겨낼 것이다. 이제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참 듣는 내내 구역질만 나옵니다. 아니, 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밖에도 문재인의 2021년 신년사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향한 비판이 빠져 논란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신형 핵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하는 등 비핵화는커녕 핵무력 고도화를 천명했는데도 문재인은 신년사에서 올해 미북 대화와 남북 대화의 대전환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남북이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협력의 물꼬가 트일 수 있고 언제든 어디서든 비대면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고 남북협력과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1일 문재인의 2021년 신년사에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동문서답이라며 세상과 민심, 정세 변화에 눈 감고 귀 닫은 신년회견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최영두 당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은 또다시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지만 백신의 봄을 기다리는 국민들은 여전히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며 백신 자주권보다 시급한 것은 당장 맞을 수 있는 백신 확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일영 당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문재인이 신년사에서 북한에 대해 비대면 대화라도 하자며 거듭 대화를 제안한 것과 관련 메아리 없는 독백이라며 핵무기를 강화하겠다는 북한 발표는 아예 기억에서 삭제한 듯 사탕 발린 발언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한다고 개탄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문재인의 신년사가 끝난 후 국정전환과 국정실패 반성은 없이 장밋빛 자화자찬의 실망이라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전에도 문재인은 책임에서 빠지더니 이번 신년사에서는 더 화려한 언어로 꾸미고 국민 앞에 섰다면서 이같이 올렸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4년 내내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더니 마지막 5년 차에 갑자기 포용을 이야기한다며 갈등을 회피하고 선하게 보이고 싶은 연약한 문재인, 잘 되는 것은 내 덕, 잘 안 되는 것은 남 탓하는 내덕 남탓 문재인을 보기가 안쓰럽다고도 했습니다. 문재인은 신년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면 이야기는 언급이 없었는데요. 좌파 정치학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새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발언과 관련 문재인이 애드벌룬을 띄웠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독단적 언급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은 것입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그러면서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장집 교수는 이날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촛불 시위의 연장선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킬 순 있었어도 사법 처리까지 한 건 곤란하다며 현직에 있을 때의 통치 행위에 대해선 정치적인 고려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수하게 법적 기준만으로 판결해 대통령을 가둬놓는 건 한국 정치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진중권 씨가 문재인은 허수아비라며 현 정권의 몰락은 확정됐다고 경고했습니다. 진중권 씨는 지난 28일 시사저널 TV 시사 끝장에 출연해 문재인이 상황 파악 자체를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중권 씨는 문재인이 제대로 판단했다면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내리기 전에 저지했어야 한다면서 뒤늦게 사과를 하긴 했지만 진정성조차 느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중권 씨는 여권이 문재인에게 권한을 주지 않는 것 같다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 보니 비상식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지율이 추락하는데도 바른 말하는 사람들을 내치더라며 당정청의 피드백 시스템이 망가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진중권 씨는 문재인 좌파 정권에 대해 법 위에 군림하는 작태가 조선 왕조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중권 씨는 현 정부는 선출된 권력이 헌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믿는 것 같다면서 권력을 견제하는 것보다 지도자에 복종하는 것을 중요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여권의 몰락은 확실해졌고 그 시기만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중권 씨는 청와대가 인적쇄신을 단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와도 결과는 똑같을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진중권 씨는 어차피 청와대는 운동권 출신으로 똘똘 뭉쳐 있다면서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낙연 당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마저 친문 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여권 내 개혁 세력이 없는 셈이라 다 같이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몽영훈님, 오랫동안 변함없이 나라의 TV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